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커머스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고나라 그리고 또 다른 오픈마켓 앱, 오픈마켓이 아니라 중고마켓 앱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제 당근마켓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당근마켓과 그리고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조금 썼는데 근래에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당근마켓은 최근 들어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당근마켓과 이제 중고나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커머스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채널이 갑자기 정체성이 약간 불투명해졌는데, 일단 이 커머스 쪽 제가 뭐 완전한 뭐 엄청나게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연매출 한 30억씩 팔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 1세대예요. 저 온라인 쇼핑으로.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말할 자격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오늘 기사가 났어요. 이제 중고의 힘, 당근마켓, 위메프 G마켓 제쳤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심사임당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또 굉장히 젊은 친구가 그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 버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2의 리틀 이제 심사임당이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 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수수료까지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 치중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신규 마켓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켓으로 보지 않는, 자기가 그냥 순수하게 중고 물건을 사거나 팔 때만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런 새로 성장하는 이런 마켓들, 여기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지금 당근마켓이 위메프 G마켓을 제쳤어요. 근데 물론 이 매출로서 제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일간 사용자 수를 제쳤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이 쿠팡이 일간 사용자 수가 397만 명인데 당근마켓이 몇 명이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56만 명이에요. 156만 명. 11번가가 137만 명. 그리고 위메프가 109만 명, G마켓이 107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그거를 뭐 DAU라고 이렇게 하나봐요. 그래서 156만 명으로, 물론 쿠팡에 상당히 뒤지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중고 앱이에요. 근데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지만, 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마켓,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여러분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공간이 마켓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마켓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이제 중고 제품을 특별히 특화된 마켓이죠. 중고 특화된 마켓. 지금 이런 통계만 봐도 이런 지금 중고 마켓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뭐였죠? 중고나라였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는 중고나라한테 너무나 감사해요. 수수료도 한 푼도 안 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팔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중고나라를 통해서. 아무튼 간에 지금도, 어제도 제가 이제 자전거를 지금 한 20대가 더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빨리 처분을 해야지 지금 기존의 집을 이제 월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집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창고처럼 쌓아놨던 그런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자전거가 까져 있는 게 한 10대 정도 되고, 이제 그 박스 재고가 한 20대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박스 재고 먼저 처분을 하고 있는데, 어제만 6대를 팔았어요. 6대. 어저께 하루 올리기 시작했는데, 물론 저는 중고나라에만 올렸습니다. 저는 약간 중고나라에 특화된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 중고나라를 제가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냐면요, 이제 마켓 테스트, 시장 테스트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테스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들여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물건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가격대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매매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게 진정한 가격이잖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마켓 테스트 용도로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게 엄청 커지기 시작했어요.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요, 중고나라는 그냥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게시판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마켓플레이스예요. 예, 아직도 카페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예. 그런데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도 사용자들이 1800만이 넘어요. 여러분, 1800만 명.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한 3분의 1이 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근데 1800명이 넘는데 그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 심하게 광고를 엄청나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똑같은 게시물을 하루에 지금은 제가 중고 제품을 실제로 팔고 있긴 하지만 한 2번 정도씩밖에 안 올려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벌을 줘가지고 뭐 한 5분이면 5분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이디 여러 개 로그인 해놓고. 아무튼 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업화됐어요. 상업화돼가지고 진짜 약간 보기 싫은 그런 광고글들, 약간 스팸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기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거래도 물론 많이 하지만 택배 거래도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선 들어온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근마켓인데, 당근마켓은 사람들이 택배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선 그러면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거래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중고 마켓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3월 달에 이제 사무실을 정리를 하면서 한 달간 당근마켓을 써봤거든요. 근데 중고나라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는 뭐였냐면요, 일단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올리자마자 동네 사람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메시지가 엄청나게 와요. 동네 사람들의 근처에 있는 이제 반경 5km 이렇게 주변 이제 범위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앱을. 그래서 자기가 정한 동네 사람들한테만 팔 건지, 좀 더 넓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팔 건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응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부터 아저씨들부터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직거래, 무조건 직거래였어요. 택배 거래는 당근마켓으로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직거래로 했는데, 동네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뭔가 좀 편한 거예요. 신뢰도 좀 어느 정도 더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헌데 일단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사용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당근마켓이 게시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올리는데 진짜 한 1분도 걸리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앱도 물론 있습니다만 앱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중고나라 앱보다는 주로 카페에 들어가서 저는 게시물을 올리는데, 물론 네이버 카페 앱으로 중고나라에 접속해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전용 앱, 중고나라 앱을 쓰는 것보다. 이게 또 앱은 또 따로 있고 이제 중고나라 카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연동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번거롭더라고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게시물을 올릴 때도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요즘 앱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해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반면에 네이버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의 카테고리를 다 분류해서 게시판으로 다 만들어 놨죠. 옛날 방식이죠. 굉장히. 예.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 카페로 다시 접속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앱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설치만 해두면 바로바로 언제든 꺼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적인 측면에서는 메시지, 물론 네이버 카페에서도 알림 메시지가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거나 네이버 앱을 설치하면은 그 알림 메시지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에서는 알림 메시지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예, 쪽지 같은 게 오죠. 쪽지. 근데 그건 매번 접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물론 앱을 깔아놓으면 알림이 오긴 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번거로워요. 약간 구시대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합니다. 메시지가 오면은 뭐 당근 뭐 이렇게 카톡처럼 그 메시지가 와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판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그 너무 사실 그 광고가 많은 게 사실 가장 불만이에요. 내가 뭔가를 사기 위해서 그 앱을 쓸 때도 그렇고, 물론 팔기 위해서 올릴 땐 그 광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사용자들이 아마 불쾌감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피로해서 많이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동네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조금 생활 수준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거지만, 중고 제품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쓰는 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경제적으로 검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극도로 검소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객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양천구 신월동에서만 써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당근마켓을 많이 쓰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뭐 당근 거지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건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약간 굉장히 극도로 검소하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당근마켓에서 조금 피곤하긴 했습니다. 물론 중고 나라에도 그런 분이 없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뭐 제가 분석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근데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나라가 오히려 비싼 물건을 팔기에는 중고나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싼 물건들. 그리고 중고나라는 이미 이제 하나의 마켓플레이스가 돼버렸어요. 쇼핑몰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물건들도 저는 다 팔아봤고요. 예, 실제로 잘 팔렸습니다. 중고나라에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안 팔릴 것 같죠.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잘 팔립니다. 예, 제품이 괜찮다고만 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스마트 로라 같은 거를 팔고 있어요. 제가 탁스 제품 한번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제 도매 가격으로 제가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올려서 한 달에 한 10개 정도 팔면은 한 500만원 정도 마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개 정도만 팔아야지 하고선 지금 탁스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새 제품도 잘 팔려요. 네. 실제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중고 마켓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쿠팡 다음이라니까요. 쿠팡 다음. 네. 위메프보다 많아요. 위메프 11번가보다도 많고 G마켓보다도 훨씬 많아요. 사용자 수가 하루에. 네. 그 말인즉슨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스토어 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당근마켓 하세요. 예. 뭐 당근마켓은 뭔가 폼이 안 나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중고마켓이니까 그게 사실입니다만, 이거를 그냥 마켓플레이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엄청난 뭐 대단한 브랜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 작은 시장들, 사실 크죠, 큰 시장이죠. 그 당근마켓 같은 번개장터, 뭐 다른 전문화된 앱들도 또 많죠. 예. 그 기사는 제가 링크로 남길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간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많이 쓰네 이런 정도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면은 아마존, 뭐 또 쿠팡, 또 뭐 스마트 스토어, 요런 것들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폼나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요. 약간 관점을 바꿔서 여기가 엄청난 틈새 시장이고 블루 오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 중고 마켓 앱들도 한 번씩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건을 실제로 팔아보세요. 더 잘 팔립니다. 광고도 없이 훨씬 많이 팔린다에 한 표.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살았던 게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3년 정도가 됐네요. 3년이 흘렀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가장 놀랬던 게, 제 친구도 거기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징동닷컴에서도 물건 팔고 있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까지 파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타오바오에서도 팔고 그러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라이브였어요. 라이브, 마치 우리나라 홈쇼핑처럼. 우리나라에는 비디오 커머스라는 말이 전혀, 라이브 커머스 이런 말이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생겼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카톡이랑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라이브 커머스, 이거든 네이버, 카카오 특징과 효과는, 이 기사도 제가 링크를 남길 테니까요. 기사를 꼼꼼히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반드시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신기술들, 신트렌드들이 나타났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 없는 물건이 없어요. 만원치기 하고 있어요. 1000원치기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만든 나만의 브랜드가 아닌, 나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 가지고 뭐 위탁이나 아니면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걸로 물론 돈 벌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신규 시장 블루오션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선 거기서 사업을 키워나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큰 기회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영국 명품 아울렛 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케이트 런던이랑 뭐 이렇게 약간 콜라보식으로 네이버에서 테스트 하는 김에 테스트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초반에는 다 그렇죠. 초반에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주도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아니면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홈쇼핑이 이제 정규 채널 사이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돌리다가 보면은 채널을 다른 뭐 보지 하다가 돌리다가 아는 사람이 나오면은, 아는 사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죠.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채널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대기업들이 뛰어들 때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11번가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그런 셀러들을 모집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자리매김을 하시면 지원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게 됐어요. 막 이제 도매 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서 라이브로 막 옷 갈아입고 막 라이브로 팝니다. 실제로. 굉장히. 타오바오에 쯔보라는 게 있거든요. 타오바오 방송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일정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라이브로 팔 수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규 마켓들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누구나 생각하는 아마존, 물론 큰 마켓이죠. 그리고 뭐 타오바오에도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제가 작년에 베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이라고 온라인 사업하는 그 프로젝트 사업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를 판다, 내가 만든 물건이 아니고 내 브랜드가 아니고 나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를 누구나 정말 개나 소나 다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 판다. 그러면 가격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개싸움 되는 거예요. 개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물론 스마트 스토어에 나만이 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물건들, 아니면 내가 무슨 유튜브 채널이 있거나 블로그 채널이 좀 있어가지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아니면 굉장히 좋은 물건들, 나만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팔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데다가 파는 게 장땡이죠. 노출이 많이 되는 데다가 파는 게 장땡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중고나라, 중고나라를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이제 막 부상하고 있어요. 이제 엄청나게 부상했어요. 그리고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원래 중고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중고 시장이 활성화 될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일본에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본만 지금까지 가본 것만 해도 왔다 갔다 한 여권에 도장 찍힌 것만 해도 최소 한 50개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약간 오타쿠기 때문에 아키하바라나 이런 데 가려고 왔다 갔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북오프라고 아세요? 북오프? 중고책 파는 데죠. 근데 거기서 중고책만 파는 게 아니라, 잡지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하드 오프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제품 같은 거, 게임기, 악기 뭐 이런 것들도 다 팝니다. 하드 오프. 엄청 큰 회사예요. 중고 시장의 끝판왕입니다. 북오프. 궁금하신 분은 북오프에 대해서 좀 위키피디아나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북오프가, 저는 일본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중고 시장이, 중고 제품들이 많지? 그리고 중고 마켓들이 오프라인 매장도 많아. 심지어 굉장히 깨끗하게 다른 굉장히 팬시한 제품을 파는 것처럼 DP가 돼 있어요. 새 상품 팔듯이.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 빙고 사이클 해가지고 의류도 구제 의류죠. 그런 것들 파는 마켓도 있어요. 그 다 북오프에서 하는 건데 만화책만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네요. 중고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들이 더 이상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약간 색깔 바꾸거나 뭔가 마케팅적인 장난을 치는 그런 거지, 더 이상 핸드폰도 그렇고, 이제 저가 핸드폰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폰 SE2인가, 삼성에서도 A 시리즈 해가지고 저가로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장이 성숙된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피크를 찍고 이제 이 피크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 쇠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혁신적인 뭐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 전자제품 뭐 다 백색 가전 제품들 다 똑같잖아요. 냉장고 얼마나 스마트해지면 얼마나 스마트해집니까? 제가 저 250만원짜리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도 사서 써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조금 돈 아깝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좀 싼 한 100만 원대의 그 냉장고를 샀어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간에 이제 제품들의 성능을 끌어올리기에는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굳이 새 제품을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기 시작했다. 물론 새 제품이 항상 더 좋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감성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브랜드, 이미지,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로 뭐 친환경, 기업 이미지, 뭐 이런 거, 공정무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린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독보적인 감성, 똘끼 이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커머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일단 중고 시장에 주목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 비디오 커머스, 영상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거. 근데 그 영상이 라이브로 판매하는 거, 홈쇼핑 방송처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사업에 한번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